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직관적인 방법, 즉, 이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중앙 집중 서버가 하나 있어요. 중앙에 키를 분배해주는 서버가 있고, 이 서버와 각 사용자들 간에는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에서 공통적인 그룹 키를 이제 확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제 이 방법, 단순한 방법이죠. 서버가 그룹 키를 만들어서 각 사용자한테 멀티캐스트로 그룹 키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은 비용이 ON, 사용자 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가입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되게 효과적으로 상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탈퇴는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간단한 아이디어 가지고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ON, O1, 그러니까 가입은 O1, 탈퇴는 ON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방의 안전성, 후방의 안전성을 모두 제공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만든 아이디어를 더 개선하려고 하면은 최대 비용이 선형이니까 그 아래로 줄이려면은 이제 로그 n이나 상수 비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늘 컴퓨터 공학에서 어떤 선형 비용의 문제를 로그 비용의 문제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진트리로 모델링하고 그 이진트리도 완전 이진트리나 균형 이진트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비용들이 뭐에 비례해야 되냐면은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끔 만들면은 그 비용을 로그 n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LKH라고 하는 그 기법이고요. 이 기법은 가입과 탈퇴를 모두 O 로그 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도 로그 n개예요. 트리 높이에 사용자 수 측면에 보면은 로그 n개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사용자와 서버하고 공유하고 있는 키를 이 이진 트리의 단말로 만드는 거예요. 단말로 만들고 그러면 단말로 만들고 이제 위로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 중간 노드에 있는 키들은 처음에 제안된 이 LKH에서는 독립적인 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 사용자에게 서버가 어떤 키들을 주냐면은 그 사용자부터 루트까지 경로에 있는 노드들, 이 노드에 할당이 되어 있는 키들을 각 사용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각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의 개수는 로그 n인계가 되겠죠. 로그 n의 트리 높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사용자가 이 루트 노드에 할당된 키를 알고 있게 되겠고, 그럼 이 루트 키를 뭘로 활용하면 돼요? 그룹 키로 활용하면 되겠죠. 또 하나의 이점은 이 중간중간에 있는 키들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키는 1번부터 4번 사용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메시지를 암호해서 멀티캐스트 해가지고 그룹키, 부분 그룹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트리는 실제 사용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사용자 중앙 서버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바이너리 힙 같은 형태로 키를 관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논리 키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실제 뭐 트리 형태로 배치되고 이런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서버가 이제 키들을 이런 트리를 만들어서 할당을 하고 각 사용자한테 키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들을 할당해서 배분한 다음에 최초 그룹은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완전 이진 트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배분이 될 거예요, 키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루트 키로 그룹 키를 이용해 가지고 그룹 비밀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가입은 어떻게 하냐? 가입을 어떻게 하냐? 가입은 단말 노드의 형제 노드로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 노드의 형제 노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서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K1, K2, K3, K4일 때 어떤 노드하고 결합해도 상관이 없어요. 트리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지금은 완전 그 네 개의 사용자가 모두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어떤 노드와 결합을 해도 트리의 높이는 똑같아요. 얘랑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맨 K4와 결합하는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K4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새로 가입하게 되면은 전방의 안전성이죠. 그렇죠? 헷갈리네. 잠깐 좀. 아니지. 후방의 안전성이구나. 헷갈렸어요. 백워드. 오케이. 제가 잠깐 헷갈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용자는 기존의 키들을 몰라야 되는 조건을 이제 만족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들어와서 그냥 요 키만 새로 하나 바뀌면은 트리는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K5가 갖고 있어야 되는 키는 요건데 얘네들은 기존에 썼던 키죠. 요 두 개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가입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키를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후방의 안전성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파란색 라인들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요 두 개가 바뀌는 거죠. 얘는 어차피 새로 추가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키들이 쭉 요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온 위치에 이 사용자가 받아야 되는 키들을 기존 키가 아니라 새로운 키로 바꾸게 됩니다. 새롭게 바꾸게 되면은 원래 얘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용자한테는 요 두 개를 또 새로 알려줘야 되는, 또 얘네들한테는 얘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옆쪽이나 이쪽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키를 양쪽에 있는 키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양쪽에 있는 걸로 암호화하고 얘를 또 양쪽에 있는 걸로 암호화해서 이쪽 애들은 지금은 트리가 얇기 때문에 사용자가 몇 명 없지만 사용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메시지는 이쪽에 있는 애들,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애들한테 멀티캐스트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애들은 K12를 알고 있기 때문에, K12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복호해서 K15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또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이 메시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이 두 개의 키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값들이 쭉 바뀌었고 양쪽으로 정보들이 원래 가야 되는 거니까 총 이 바뀌는 키만큼
이 마지막에 빼고 나머지에 봤을 때에는 트리 높이 곱하기 2개의 암호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용자한테 바뀐 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암호문이 트리 높이에 비례하는 거죠. 트리 높이 곱하기 2개. 2개의 암호문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 중에 이 맨 마지막 거는 뭐 얘가 원래 얘랑 그 서버가 공유해야 된 키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멀티캐스트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얘는 유니캐스트, 얘 K5는 얘밖에 모르니까 뭐 일부는 멀티캐스트하고 일부는 유니캐스트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통신으로 나가야 되는 메시지도 트리 높이에 비례하고 서버가 계산해야 되는 것도 트리 높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로그 n 비용으로 그룹키 갱신이 가능한 거죠. 가입했을 때. 그 다음에 탈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반의 안전성이 만족이 돼야 되니까 기존에 이제 U4가 U3이구나. U3이 빠져나간 거죠. 얘가 빠져나가면 얘가 알던 요 키들을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빠져나간 사람 또는 들어온 사람이 알게 되는 키들을 기존 키가 아니라 새로운 키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사용자가 탈퇴했는데 그룹키를 이용해서 교환되는 메시지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알고 있던 키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탈퇴를 하게 되면은 탈퇴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걔 형제 입장에서 보면은 트리 높이가 하나 줄어들죠. 하나 줄어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고 이 위로부터 원래 얘가 알던 이 키들을 바꿔주면 되겠고, 역시 양쪽으로 암호해서 주면 되기 때문에 총 로그 n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그 n 트리 높이에 비례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가입과 탈퇴를 이 LKH는 트리 높이에 비례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가 유지하는 것도 로그 n개의 키를 유지하게 되겠고, 가입과 탈퇴도 로그 n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LKH고요. 그럼 이제 이런 LKH라는 기법이 소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 기법보다 이 기법을 또 계산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원래 연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한이 되면 그 연구에 허점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지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OFT입니다. OFT는 우리가 지난 노트에서 봤던 머클 해시트리라는 게 있죠. 머클 해시트리는 밑에 있는 값을 해시해가지고 얘를 계산하게 되겠고, 요 두 개를 해시해서 요걸 계산하게 되겠고,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LKH에서는 요 중간 노드들은 독립적인 키예요. 그냥 랜덤하게 새로 만들어서 할당하는 키들인데, OFT에서는 독립적인 키를 할당하지 않고 중간 노드에 아래 두 개의 노드에 있는 키를 이용해서 부모 노드의 키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K1, 2는 K1과 K2를 이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를 먼저 해시한 다음에 그 해시 값들 두 개를 해시해 가지고 K14를 만드는 거예요. 얘 두 개를 해시해서 얘 해시하고 두 개의 해시값을 또 결합해서 해시해 가지고 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 올라가면서 해시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시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원래 LKH에서는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이 정도죠.
LKH에서 유지했던 정보가 유저 1인 경우에는 K1, K12 이렇게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유지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면 얘는 원래 U와는 얘를 알고 있어야 되죠. 얘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되어 있는 원래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에 형제 노드의 키가 아니라 형제 노드의 해시 값을 알아야 돼요. 해시 값을 알고 있으면 그 사용자는 요 해시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해 가지고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유지하는 건 알아야 되는 건 이건데 유지하는 건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네들의 해시 값을 유지해요. 그래도 LKH하고 유지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 키의 개수는 똑같고 로그 n개고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키는 요 파란색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OFT로 이렇게 중간 키들을 해시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냐면은 그 조인하고 리브 할 때 그 LKH는 양쪽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암호해서 줘야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으로만 주면 돼요. 한쪽으로만. 왜 한쪽으로만 주면 되냐면은 늘 이 사용자는 어떤 값에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려면 양쪽을 계산해야 되죠. 근데 항상 반개는 갖고 있어요. 사용자가 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 노드들의 해시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제가 알아야 되는 키를 계산하기 위한 정보를 늘 반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반개만 주면은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들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도 LKH하고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어요. LKH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저 4에 요의 형제가 되도록 새 사용자를 가입하게 되면 K4는 안 바뀌었죠. 그렇죠? LKH에서는 K4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K4를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K4는 예전에 썼던 키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쓰게 되면은 저거의 해시 값을 얘가 알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알던 정보를 얘가 새롭게 알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형제 노드도 자신의 키를 바꿔줘야 돼요. 자신의 키를 바꾸게 되겠고 얘를 할당한 다음에 얘네들을 서버가 계산을 하고 새롭게 계산을 하고 반대쪽으로만 그 값들을 주면 돼요. 그리고 얘한테 요거를 주면은 그 모든 키들을 각 사용자들이 바뀐 키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아까는 필요한 메시지가 트리 높이 곱하기 2였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트리 높이만큼만 필요하게 돼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LKH보다는 얘는 암호문의 수나 그 통신 메시지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 성능 향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얘가 알아야 되는 것과 유지해야 되는 정보를 다르게 만들어서 어떤 키가 바뀔 때 그 키를 계산하기 위한 반개의 정보, 두 개가 필요하죠.
이 노드의 키를 알려면 이쪽과 이쪽을 알아야 되는데 늘 한쪽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반대쪽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알려주면은 새롭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늘 요 키에 대한 관계값은 기존 사용자들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탈퇴도 마찬가지입니다. 탈퇴도 올라가면서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관계만, 아까는 양쪽으로 해서 4개의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2개만 갖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때도 K4는 이제 탈퇴하는 애의 형제 노드는 자기의 키를 바꿔줘야 돼요. 기존에 쓰던 키를 늘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기 때문에 얘를 안 바꾸면 얘의 시값과 얘의 시값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얘의 시값은 기존의 사용자들이 알고 있어요. 얘는 얘의 시값하고, 그러니까 얘는 얘의 시값하고 얘의 시값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 값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OST에서는 그 가입과 탈퇴와 연결되어 있는 유저, 가입의 형제 노드, 또 탈퇴의 형제 노드가 되는 그 노드들은 이제 키를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비슷한 그 기법인데 전혀 조금 다르게 접근한 기법이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면,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 사람 등이 제안한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도 그 LKH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다릅니다. 얘는 동적으로 사용자들이 수시로 가입하고 탈퇴를 하는데 그때마다 전방향 후방 안전성을 모두 보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법은. 그리고 사용자들이 늘 이 메시지들을 항상 받아야 돼요. 한번 누락이 되면은 그 다음 받은 거는 사용이 못해요. 계속 바뀔 때마다 받아서 자기가 유지하는 값들을 갱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전하게 그룹 키를, 또 자기가 유지하는 키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LKH나 OFT 기법은 stateful한 애예요. stateful한 기법입니다. 즉 항상 키 갱신 메시지에 그 그룹 멤버들은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되는 기법인데, 이 노 등이 제안한 기법은 stateless한 기법이에요. 즉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룹 멤버들이 있는데 그룹 멤버들의 동적 변경을 고려하지 않아요. 멤버들이 가입과 탈퇴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멤버가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법에서는 멤버들의 탈퇴하거나 가입하는 걸 고려하지 않아요. 다만 매번 메시지를 보낼 때 여기에는 8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줄 중에 5명한테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 3명한테만 보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해주는 게 이제 노 등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노 등의 기법은 사용자들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전방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룹 멤버들이 있는데 그 그룹 멤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전체로 보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그룹에 있는 일부 멤버들에게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효과적으로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 접근하는 그 목적이 조금 다른 거죠. LKH하고 이 노 등의 기법은. 그러면 이 노 등의 기법은 두 가지 기법을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하나가 완전 부분 트리 기법이고 두 번째가 부분 트리 차이 기법이에요. 그럼 완전 부분 트리는 되게 쉬워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부분 트리 차이 기법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설명을 아주 개략적으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부분 트리 기법은 LKH와 동일하게 동일한 형태의 트리를 만듭니다. 동일한 형태의 트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각 사용자는 자기 노드를 중심으로, 자기가 할당된 노드를 중심으로 루트 노드까지에 있는 키들을 다 받습니다. 여기도 LKH와 마찬가지로 이 값들, 중간 노드에 있는 값들은 모두 독립적인 키들이에요. OFT처럼 뭔가 밑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된 값이 아니라 LKH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렇게 LKH하고 똑같은 형태로 키를 분배받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따라서 로그 n개의 키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지하는 키의 개수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떤 유저가 1번, 2번, 6번, 1번, 2번, 6번을 빼고 나머지 사용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메시지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제외하고 완전한 이진 트리를 제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렇게 된 부분 트리가 하나 나오죠. 요 빨간색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와요. 그러면 이 사용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은 그룹 키를 하나 서버가 만들어서 암호를 메시지를 암호하고 그룹 키를 요걸로 암호한 다음에 멀티캐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볼 수가 없죠. 얘네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이 노드의 기법에서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특징은 뭐냐면은, 원래 LKH에서는 사용자가 그룹키를 갖고 있고 그 그룹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멀티캐스팅 하는 거예요. 그 사용자들이. 근데 이 방법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다른 사용자한테 보내고 싶을 때 사용자가 직접 메시지를 암호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서버가 보내줘요. 나는 서버한테 메시지를 주고 누구누구 빼달라 그러면 서버가 이 완전 부분 트리를 계산해서 요 키들로 그룹 키를 암호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메시지 통신하는 방법도 그 LKH하고 전혀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방법의 문제는 배제하고 싶은 사용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을 요 체크되어 있는 애들만 배제하겠다. 그러면 완전 이진트리 만들면 얘 애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암호해야 되는 그룹키를 암호해야 되는 그 수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만약에 얘 하나를 배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거의 로그 n개만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로그 n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배제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암호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전 부분 트리. 그러니까 완전 부분 트리 기법은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묶여지는 완전 부분 트리들을 구해가지고 그 부분 트리의 루트 키 값으로 그룹 키를 암호화해서 보낸다. 메시지와 함께.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배제하려는 사용자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용자가 원래는 얘를 유지해야 되죠. 그렇죠? LKH나 또 아까 CS 기법, 완전 부분 트리 기법에서는 요걸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가보자. 즉 사용자는 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요걸 뺀 나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뺀 나머지를 알게 되면은 그건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바보 같은 아이디어죠. 그쵸? 왜? 원래 확장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용자가 유지하는 정보도 확장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유지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키들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아이디어가 온당한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이 많은 거를 로그 n 기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냐면은 그 OFT하고 거꾸로 키들을 만들어 가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은 OFT는 머클 해시트리는 얘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고 얘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계산해요. 얘를 이용해서 얘 두 개를 계산해. 얘를 이용해서 얘 두 개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루트를 알면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는 얘가 뭐만 알면 되냐면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노란색에 대한 건. 그러니까 OFT 트리와 거꾸로 우리가 트리를 뭔가 만들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요 값들만 알면 나머지, 그러니까 부분 트리의 루트 값만 알면 나머지를 다 알게 하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아이디어는 OFT하고 트리를 완전 거꾸로 만들어서 요 뺀 나머지를 유지하겠다.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유지하는데 실제 나는 몇 개를 유지해요? 로그 n 개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얘네들을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요것만 유지하고 나머지가 필요하면은 그때 푸닥 계산해가지고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네들을 배제하려면 7번, 20번으로 메시지를 암호해 주면 U1, U2, U6를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요걸 몰라. 얘도 요걸 몰라. 얘는 얘를 몰라요. 나머지는 다 아는데. 그러면 얘와 얘만 이용해서 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순이 또 하나 있어요. 왜? 얘는 요를 모르지만 얘는 또 뭘 알아? 요건 알죠? 거꾸로 얘는 얘를 몰라요. 얘를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요 루트로 가는 거 원래 알아야 되는데 모르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머지를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배제했더니 얘가 모르는 걸 알고 있고
얘는 얘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되게 복잡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얘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즉, 결국은 사용자들은 로그 n개에 비례하는 키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유지해도 얘와 얘를 어떤 키를 이용해서 하면은 얘네들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그 부분트리 차이 기법이에요. 근데 얘를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 근데 아이디어는 뭔지 알겠죠? 원래 알아야 되는 키들이 아닌 나머지 키들을 알게 해서 이제 배제한 애들이 어떤 애들에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낸 건데, 이거 설명하고 있으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도 있지만 이제 그 교재 설명은 좀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너무 복잡한 거라 여기서 성립은 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형을 살펴보면은 이건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룹들이 부분 그룹으로 나눠지고 각각 부분 그룹을 관리하는 서버들이 있고, 이 서버들을 연결하는 진짜 중앙에 하나의 또 그룹 서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그룹의 사용자를 관리하는 GSA라는 게 있고, GSA들을 관리하는 GSC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멤버들은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AKH 쓰고 얘는 OFT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각 부분 그룹은 어떤 방법으로 그룹 키를 공유하는지는 서로 don't care. 서로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걸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각 사용자는 GSA하고 그룹 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A들은 GSC와 그룹 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사용자인데 요 그룹에만, 내가 속한 부분 그룹에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 나는 이미 뭘 갖고 있어? 부분 그룹 키를 갖고 있겠죠. 그럼 그걸로 멀티캐스트 하면 돼요. 심플해요. 근데 내가 전체에 다 보내고 싶어요. 내 부분 그룹 말고도 다른 부분 그룹에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 그룹 키로 멀티캐스팅 하면서 GSA에게 추가적으로 전체로 브로캐스팅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GSA는 이 메시지를 GSC로 전달해줘요. 그럼 GSC는 그 그룹 키로, 그러니까 GSC를 줄 필요 없고, GSA는 그룹 키로 이 GSC와 공유되어 있는, GSA 간에 공유되어 있는 그룹 키로 그 메시지를 멀티캐스트 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은 다 받을 수 있겠죠. GSA들은. 그럼 이 GSA가 이 사용자들, 여기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요 그룹에 있는 그룹 키로 또 메시지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인 거죠. 나눈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룹을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소그룹을 담당하는 그룹 매니저가 있고, 또 전체를 하는 그룹 매니저, 그 그룹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중앙 그룹 관리자가 있는 형태의 기법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분산형을 하나 좀 살펴봅시다. 분산형은, 여기서 말하는 분산형은 서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룹키를 확립하는데 서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둘 간의 자체 강화 방식으로 키 확립하려 그러면은 키 동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죠. DPL만을 이용해서 서로 서버의 도움을 받지 않고 키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장하면은 이 둘이 요 값을 확립하고
이 둘이 요 값을 확립하고 이 둘이 요거 이렇게 확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 또는 뭐 얘와 얘 어떤 애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얘와 얘, 얘와 얘, 뭐 얘와 얘 어떤 애도 상관없는데 그 둘이 또 얘를 이용해서 또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와 얘를 이용해서 DPL만 하는 거죠. 또 얘와 얘를 이용해서 DPL만 하고 얘와 얘를 이용해서 DPL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서버에 도움 없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지금 이 트리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내가 지금 요 값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지 U1이 해야 되는지 U2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거를 U3과 교환해야 되는지 U4와 해야 되는지 애매한 거예요. 그게 실제 분산 환경에서 그게 그 조정이 잘 될까? 그런 게 이제 조금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서버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제 누가 이거 쓰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실제 사회에서 현장에서 필요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이게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현장에서 쓰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분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LKH 형태로 하되 모든 경우에 이제 원래는 OFT에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 해시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예요. DPL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산적으로 어쨌든 할 수는 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제한이 되면은 또 얘를 뭔가 개선할 게 없나 살펴보겠죠. 연구가들이. 그래서 나온 거를 몇 가지 소개하면은 첫 번째가 김용대 교수님이라고 지금 카이스트에 계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제안한 건데 이분의 제안도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 핵심 아이디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LKH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건데 LKH에서는 가입은 항상 어디에 가입한다 그랬어요? 단말로 가입하죠. 단말로. 그런데 이 김용대 교수는 단말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트리가 이렇게 완벽 이진 트리일 때는 어디로 가입해요? 루트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여기서 결합하면은 아래서 쭉 올라가야 되죠. 근데 여기 결합하면은 되게 해야 될 일이 어때요? 적어지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LKH에서도 OFT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즉 현재 트리가 완벽 이진 트리일 때는 단말에 가입시키지 않고 어디에 가입해요? 루트에 가입시키는 형태로 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어디에 결합하겠어요? 여기에 또 결합이 되겠지.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면 또 위로 해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분의 가장 큰 아이디어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뭔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이면 어떤 논문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는 사소하다고 얘기하기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연구의 초점은 저 로그에는 어떻게 또 줄이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가입한 위치가 단말로 하는데 뭐 그 당연한 것 같아. 별로 문제가 안 돼 보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 단말에 가입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로그 N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꼭 단말에 해야 돼? 이거를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좋은 연구자들이죠. 아무나 다 못해요. 그런 거. 나중에 내놓으면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고 왜 난 생각 못했지? 이런 건데 실제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핵심 문제는 다른 데 있지만 그 핵심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그 아이디어를 하나 또 설명해 드리면 옛날 그 카이스트 옆에 ICU라는 그 대학원이 있었어요. 지금 카이스트하고 합쳐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있던 석사인가 그 제안한 건데 이 사람도 우리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이제 문제 제기한 거죠.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다 항상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뭘 해요? DPL만 하고 있죠. 계속. 근데 얘네들은 분산적으로 해야 되니까 DPL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얘를 계산한 다음에 이 위에 것들 DPL만을 최초로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것들을 계속 올라가면서 DPL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DPL만 안 하고 그냥 OFT를 해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처음에 제안한 사람도 아래에서 DPL만 쓰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DPL만 한 것 같아요. 이걸 꼭 DPL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이제 그 당시 학생은 이제 왜 꼭 DPL만 해야 되나? 이런 여기에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고 DPL만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룹키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얘는 이 학생은 또 보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뭐 그게 연구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부분이 핵심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까지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다고 안 느껴야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 단말에 가입한다? 그게 뭐 오케이. 더 그거를 개선해봐?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DPL만 해? 뭐 그렇지. DPL만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게 논문을 실었으니까 이제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만 하면은 좋은 더 개선할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